레츠 DMZ가 찾아가는 그곳, 그 순간이 바로 평화. 찾아가는 레츠 DMZ 평화 예술제.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방송인 김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레츠 DMZ 평화 예술제 다채로운 즐길 거리들 중에 경기도 내 각 지역을 찾아가는 지역 공감형 공연의 두 번째 날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까 첫 무대는요, 그 색스폰 쿼르텟 에스윗의 무대로 함께 하셨는데요. 원래는 우리 에스윗이 네 분인데 첫 곡만 이렇게 한 분이 솔로로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곡명은 뭐 다 아시겠지만 Imagine, 이 뭐 평화의 대명사 같은 곡이죠. 예, 오늘 시작을 알리기에 딱 좋은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곡만 들어서 좀 아쉽다 하실 텐데, 잠시 후에 다시 에스윗을 모실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무대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행사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DMZ 공연은요, 경기도는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던 DMZ를 평화와 화합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레츠 DMZ 평화예술제를 3년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경기 아트센터가 함께 경기도 곳곳을 찾아가 평화와 희망을 전하는 찾아가는 레츠 DMZ 지역 공감형 공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한 3, 4천만 분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영상으로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레츠 DMZ 오늘이 두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은 지난 8일에 DMZ에서 만난 생명과 평화라는 주제로 군포 문화예술회관에서 함께 했는데요. 둘째 날인 오늘 여기 이곳 용인시청에서 첫째 날 못지않게 아주 다채로운 무대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께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조금 전에 첫 무대를 꾸며주셨던 색스폰 쿼르텟 에스윗의 무대 잠시 후에 또 같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락이면 락, 또 발라드면 발라드, 또 이분 또 뮤지컬에도 출연하고 계시는 아주 그냥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분이에요. 말 그대로 명품 보컬리스트 정동아 씨의 무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인의 시선으로 보는 평화, 분단 국가에서 통일 국가로라는 주제로 전 독일 공영방송국 ARD에 기자셨습니다. 안톤 숄츠 씨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안톤 숄츠 씨는 지금 20년째 우리나라에서 이제 살고 계십니다. 그 한국에 대한 애정이 아주 어마어마하시고요. 그리고 한국 실정에 대해서도 가장 풍부한 이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안톤 슐츠 씨의 강연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첫 순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곡만 하고 들어가서 너무 아쉬워한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에스윗을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레츠 DMZ와 함께하는 저희는 에스윗 색스폰 쿼르텟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알토 색소폰의 연주를 잠깐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네 명이 등장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각기 다른 네 대의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색소폰 4중주 팀입니다. 소프라노 색소폰, 그리고 알토, 테너, 바리톤 색소폰, 이 네 대의 소리들이 어우러져서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의 연주를 들려드리는 저희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클래식 색소폰을 전공한 4명의 연주자들이 졸업 후에 벌써 7년여간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는 색소폰 쿼르텟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팀인데요. 이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거군요. 아주 우리의 전통적인 음악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홀로 아리랑과 그리고 우리 애국가를 합쳐서 이랑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새롭게 편곡한 곡인데요. 이 곡을 들으시면 우리 전통적인 한국적인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BC 들려준 아주 환상적인 연주였습니다. 참 현장에서 들어보시면은 더욱 더 감동적이실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좀 상황이 좋아져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가득 채우고 함께 공연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팀명이 SWIT인데 왜 SWIT이냐 하고 여쭤봤더니 그 색소폰의 영문 첫 글자 S와 그리고 WITH가 합쳐져서 SWIT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WITH 함께. 또 우리가 또 다 함께 바라는 것이 또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예. 평화를 주제로 한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어울리는 팀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첫 번째 곡이었죠. 연주해 주신 곡 이랑이라는 제목의 연주곡이 홀로 아리랑과 애국가를 하나로 엮은 그런 곡이었는데요. 뭐 이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애국가를 듣다 보면은 참 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약간 또 슬퍼질 때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 평소에 생활하면서 잘 못 느끼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 국가지 않습니까? 또 가까이에 또 DMZ도 있고 또 아직 분단의 아픔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만큼 오늘 이 자리의 주제이기도 한 평화의 가치와 통일을 향한 염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이제 이어질 강연의 주인공께서 누구보다 그런 마음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독일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평화, 분단 국가에서 통일 국가로라는 주제로 전 독일 공영방송국 ARD의 기자 안톤 숄츠 씨가 강연을 들려주실 텐데요. 안톤 숄츠 씨는 20년째 한국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제가 만나서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오리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톤 숄츠 씨께서는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를 경험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통일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진짜 부럽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아직 느껴보지 못한 그런 기분 어떤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데요. 자, 그런 궁금증을 안고 안톤 숄츠 씨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까 들어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하려고 조금 역사, 과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래, 어떻게 한국의 미래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 이야기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슬픈 어두운 이야기도 있고 밝은 좋은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전 처음 한국 왔을 때부터 항상 독일에서 오셨다고 우리나라도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독일하고 한국 어떤 특별한 역사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 비슷할 건지 어떤 부분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이야기도 오늘 조금 하겠습니다. 첫 여기 사진 보시면 되게 조금 어두운 느낌 좀 있을 수 있고 이미 파괴된 독일 그리고 파괴된 한국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어떤 전쟁 어두운 역사가 있어요. 정말 한국의 사실 독일 어떻게 분리된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통일된지 그거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마 독일의 역사 먼저 조금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역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독일에서 1930년대 되게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1차 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사람들 살기도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그때는 히틀러 같은 사람 생겼어요. 히틀러는 원래 독일 사람도 아니고 오스트리아에서 왔던 사람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쿠데타도 안 하고 사실 선거 통해서 독일 챈슬러 됐고 총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근데 몇 년 이내 그 사실 그 원래는 투표 이겼던 챈슬러에서 총리처럼 독재주의로 바꾸고 그리고 몇 년 이후 1939년부터 2차 대전 시작했어요. 2차 대전 그 끝났을 때 그 7천만 명 이상 죽었어요.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추가적으로 그 나치들 600만 명 유대인 죽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사실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어두운 역사가 하나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독일, 우리나라, 저희 나라의 역사는 제일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전쟁 끝난 후, 사실 전쟁 끝나기 전에도 그 지도자 스탈린하고 그 처칠 그리고 미국 대통령 같이 만나고, 전쟁 끝날 때 우리 독일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었지만, 근데 곧 끝나는 게 이미 알 수 있었어요. 이거는 그 얄타 컨퍼런스라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벌써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벌써 이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하고 독일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이 있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가 있었어요. 그 이후 어떻게 할까? 똑같은 45년 전쟁 끝난 후 다시 포츠담에서, 베를린 근처에서 거의 똑같은 사람들 다시 만나고, 미국 대통령 스탈린하고 처칠,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되고, 그때는 오케이, 우리는 독일 나눌 거예요. 그리고 한국도 그 신탁권처럼 할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먼저는 러시아 사람 내려왔으니까, 남쪽에서는 미국 사람 한국 들어왔으니까 우리 반반 자를 거예요. 조금 이따가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좀 계속 할 건데, 먼저는 중요한 부분은 지금 1945년 그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전쟁 끝난 후 미국 사람 그리고 다른 나라들 어떻게 그 나라들 정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새로운 정부 만들 수 있는지, 이거는 제일 큰 도전 중 하나였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1945년부터 1946년까지 누른베르크 재판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 특히는 그 나치 시대 이후 아주 큰 컷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누른베르크 재판에서 모든 전쟁 범죄자, 그래서 모든 그때는 실수했던 사람들 어느 정도 뭐 죽였든지 아니면 감옥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는 되게 큰 컷이 있었어요. 모든 지도자들, 나치들 다 없었어요. 그 이후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어땠어요? 한국에서도 뭐 한국 말고 근데 사실 일본에서 도쿄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도쿄 재판, 그 누른베르크 재판처럼 비슷한 역할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미국 사람 특히 그리고 거기는 판사들 사실 일본에서 조금 독일하고 다르게 했어요. 많은 사실 책임, 이 전쟁에서 책임 많은 사람들 사실 죽지도 않고 잠깐만 감옥 가다가 빨리 다시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 독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독일처럼 완전히 새로운 리스타트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전쟁에서 책임 있었던 사람 꽤 많은 사람들 그 이후도 사실 그 중 한 명에서 그 대통령도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사실 한국하고 일본 관계 보면 이 여러 가지 지금 현대적인 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1945년까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게 나라가 어느 정도 분리됐고 나눴어요. 한국 같은 경우 조금 간단하고, 위에는 러시아 사람 들어왔으니까 밑에는 미국 사람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 가운데 잘랐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독일 사실 지도 보시면 유럽 지도 상상하시면 어느 정도 독일 조금 유럽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국경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 뭐 어떤 섬 아니면 반도처럼 아니고, 그래서 많은 군인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독일 들어왔고, 그래서 독일 여기 뒤에 지도 보시면
두 개로 자르는 게 아니고 사실 네 개, 다섯 개로 거의 네 개로 잘랐어요. 프랑스, 영국, 소비에트, 러시아, 그리고 미국. 중요한 게 다시 그 미국 사람들 전쟁 되게 힘들게 싸웠고 독일 사람하고, 근데 전 유럽 거의 파괴됐어요. 독일도 파괴됐고 주변에 있는 나라도 많이 파괴됐고. 근데 미국 사람 그때는 이해했어요. 지금 독일 사람 되게 큰 실수했고 되게 뭐 거의 용서할 수 없는 실수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용서해야 돼요. 독일 다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 사람 이미 이해했는데 러시아는 지금 강국됐고 독일한테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 유럽에서는 파트너 찾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1948년부터 마셜 플랜 시작했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들어가는 그 마셜 플랜 들어가는 게 그 100조 이상인데 이런 돈으로 독일 그리고 주변의 나라는 돈 주고 다시 한번 리빌드, 다시 세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독일 같은 나라는 생각보다 2차 대전 이후는 다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이유도 중 하나였습니다. 동시에 다시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빨리 한 나라 될 수 아닌 게 사실 사람들 점점 깨달았고, 그래서 먼저는 대한민국 생기고 그리고 거의 똑같은 48년에서는 북한도 생겼습니다. 뭐 한국 역사 많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당연히 한국에서 전쟁 생기고 50년부터 53년까지 심하게 싸우고 많은 사람 죽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도 이길 수 없었고 지금 아직도 우리는 북한하고 남한 나눠 있어요.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면, 글로벌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독일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문제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 어느 정도 이스턴 블록하고 웨스턴 블록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는 약간 공산주의, 그리고 그 서쪽에서 민주주의, 그리고 뭐 여기도 참석하지 않고 여기도 참석하지 않는 나라도 많았지만 여기 지도 보시면 파란색으로 그 웨스턴 블록, 레드는 이스턴 블록 당연히, 그리고 녹색은 약간 뉴트럴한 나라들인데요. 이거는 그 콜드 워, 그 냉전쟁인가? 그 되게 저는 어렸을 때 이거는 아직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되게 무서운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독일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눴어요. 어느 날 서독 생기고 동독도 생겼어요. 사실 조금 뒤로 생각하시면 우리는 원래 4개 독일에서 4부분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거는 프랑스, 영국하고 미국 합쳤어요. 그거는 서독 됐고, 근데 러시아 관리했던 부분은 그거는 동독으로 바꿨어요. 문제는 많은 동독에 있었던 사람들 점점 느꼈어요. 아, 여기 러시아 사람들 사실 여기 다 오고 모든 공장 그리고 이런저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 전쟁에서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야, 독일 사람 우리한테 뭐가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 그 컨트롤하는 부분에서는 공장하고 많은 물건들 그냥 가져갔어요. 근데 반대로 그 서독에서는 오히려 미국에서 돈 많이 받고 계속 경제가 좋아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동독보다 서독 더 좋아요.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사실 60년대까지, 60대 초반까지, 61년까지 정확하게 동독 서독 그냥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발터 울브레히트 여기 보시는 분, 그
그분은 좀 깨달았어요. 계속 이 트렌드는 계속하면 우리나라는 남는 사람 곧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소문이 생겼어요. 벽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근데 61년 아직 발타 울브레히트 나갔어요. 이 나라에서 절대 누구도 벽 만들 생각 없다. 근데 몇 개월만 지나서 벽 생겼어요. 그리고 며칠 이내 4m 높이 100km 넓이 벽을 생겼고 이거는 베를린 장벽이다. 독일 그때부터 정말 분리됐고 근데 서독 계속 노력도 했어요. 1970년 예를 들어서 우리 총리 윌리 브란트 아마 이 사진도 많은 사람 이미 봤어요. 그 와르샤와 가서 무릎 꿇고 제발 용서해달라. 우리는 아주 큰 잘못했고 용서해달라. 그때부터 동독 사람들, 동쪽 사람들, 동독 사람뿐만 아니라 그보다 오히려 폴란드 사람하고 다른 그 전쟁에서 고생 많이 했던 사람들 점점 독일 정말 바꿨다. 옛날 그 독일 더 이상 아니다 생각하고 관계는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동독 사는 사람들 사실 그 동유럽권 보면 동독 제일 강한 나라 그리고 경제 제일 좋은 나라였어요. 그래도 서독과 비하면 아주 약한 나라였고 개인 자유도 별로 없었고 경제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사람들 이거는 정말 계속 이렇게 난 살고 싶지 않다. 우리도 민주주의 있어야 되고 우리도 좋은 경제 원하다. 그래서 사람들 되게 우울하고 어떻게 이거 바꿀 수 있는지. 근데 역사는 참 재밌어요. 저는 그때는 중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큰 변화가 생겼어요. 소련도 사실 그 고르바초프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넓은 정치가 때문에 점점 그 분위기 좀 바꾸고 그때는 동독 사람들 사실 서독 못 갔잖아요. 여행도 안 되고. 근데 주변 다른 나라는 갈 수 있어요. 그 약간 친구 나라들 그냥 그 동유럽권 관련된 나라들 그중 하나는 헝가리였어요. 헝가리는 동독 사람들 갈 수 있었어요. 근데 1989년 헝가리 그냥 결정했어요. 여기 떠나고 싶은 사람들 나가도 돼요. 헝가리는 바로 옆에 나라는 오스트리아. 그래서 여기는 나갈 수 있다면 사실 바로 오스트리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들어갈 수 있으면 당연히 바로 독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많은 헝가리에서 여행하는 사람들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 깨달았어요. 이 전체 시스템 깨질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 그냥 도망가고 싶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 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저는 이 나라가 바꿔야 되고 왜 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데모 시작했어요. 특히 독일 라입치히에서 월요일 날마다 사람들 모이고 계속 평화롭게 데모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작은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 그룹 점점 커지고 나중에 몇만 명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일 원한다. 우리는 나라가 바꾸고 싶다. 그리고 이 전체 독일 통일 역사 보면 제일 재미있는 사실 스토리가 똑같은 89년 그 동독 정부가 이해했어요. 오케이, 우리는 이런 수준 지금 이렇게 계속 뭐가 없는 척할 수 없고 뭐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 할 건지 한꺼번에 어떻게 문 그냥 열까 말까 여러 가지 생각 중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대변인 그 정부 대변인 그 기자 간담회에 있었어요. 거기는 발표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하고 오케이 우리 이해했다. 우리나라 바꿔야 된다. 그리고 한 기자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언제부터 문 열어요? 그래서 그때는 샤법스키 그 대변인 이름이 샤법스키였는데 계속 찾아보고 서류 보고 뭐 여기 어디 있었는데 뭐 어디 글쎄요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 오늘부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들 생방송에서 TV 봤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실수였어요. 그날부터 오픈할 생각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생방송이었으니까 그리고 정부 대변인이 이렇게 오늘부터 문이 열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수천만 명, 뭐 수천 명 그 바로 저기 정벽으로 가고 우리 나갈 수 있다. 우리는 그냥 서베를린 들어가고 싶다. 문제는 거기 서 있는 군인 아무 명령 안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계획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군인들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들 야 우리 나간다. TV에서 봤다고. 그래서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게 그 순간에서 이런 군인들 그냥 두 가지 선택만 있잖아요. 총 쏘고 사람하고 죽이는 게 시작하고 아니면 그냥 옆으로 가고 그럼 나가. 다행인 게 그냥 옆으로 가서 사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독일 통일 시작했어요. 드디어 1990년 우리나라 완전히 통일됐고 44년 정도 우리 분리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 봐요. 그 우리는 3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그럼 문제 다 풀었어요? 아니죠. 30년은 짧은 시간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빈틈 한번 생기면 이거 고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독일 지금 한 나라이지만 근데 나중에 또 조금 더 설명하지만 남아있는 문제도 아직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때요? 그럼 한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합시다. 먼저는 북한하고 남한 그 관계는 저는 처음 한국 왔을 때부터 항상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였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큰 문제는 약간 항상 up 다운이잖아요. 어떤 정부는 뭐 우리 친구 하자. 어떤 정부는 아니다. 우리 친구 아니다. 재미있는 게 2017년, 16년부터 트럼프는 대통령 미국에서 생기고 이 사람 갑자기 북한에 대해서 관심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다이얼로그,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안 좋은 커뮤니케이션, 뭐 서로 욕도 하고, 근데 나중에 거의 사랑이 빠졌잖아요. 뭐 친한 친구이라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다른 사실 재미있는 게 그 2018년 저는 평창에 있었어요. 그때는 독일 방송국 같이 일하고 평창에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오프닝 세리머니 개막식 저도 사실 경기장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하고 한국 사람 같이 들어오고 뭐 국기는 더 이상 분리된 나라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난 눈물 났어. 그래서 정말 이거 2018년부터 정말 새로운 역사 시작할까? 정말 드디어 한국 드디어도 통일될 수 있냐 생각했고 그리고 좋은 시작도였고 그리고 4월 달부터 정상회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정상회의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날도 저는 뭐 경기도 있었어요. 많은 한국 팀 인터뷰 저하고도 인터뷰하고 싶었어요. 안톤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날 저는 항상 말하는데 오늘 그날 진짜 역사책에서 나오는 날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마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근데 내가 희망했던 만큼 사실 잘 되지 않았어요. 2019년부터 벌써는 베트남에서 그 정담회의 잘 안 되고 우리 다 알면서 그 조금 이 희망 빨리 생겼고 생각보다 빨리 다시 죽었어요.
그럼 한국의 미래 어떻게 될 거예요? 통일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통일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국 사람, 특히 젊은 사람 더 이상 통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 이미 한번 봤어요. 독일에서. 그리고 제 인생에서 제일 큰 희망 중 하나, 난 통일 하나 더 보고 싶어요. 나 인생에서 여기 바로 한국에서.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느꼈던 게 이 통일 원하는 사람 점점 줄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통일 안 좋은 점, 걱정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북한 몇 번 갔다 왔어요. 방송 일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떤 독일 델리게이션 하고 같이도 방문했고, 저는 되게 좋은 인상 사실 많이 받았어요. 북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잘 알지만, 근데 어떤 내가 상상하는 미래가 생겼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사는 한국은 어느 정도 섬이잖아요. 북한 때문에 북쪽으로도 못 가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 떠나고 싶으면 배 아니면 비행기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북한하고 통일됐든지 아니면 정말 좋은 관계 생겼으면 더 이상 섬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서울에서 기차 타고 베를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 여행하는 게 또 여행이지만, 근데 물건도 옮길 수 있잖아요. 한국 같은 나라는 되게 수출 많은 나라이잖아요. 그리고 수입도 많이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럽까지 물건 보내려고 하면 최소 한 달이나 거의 50일 정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기차로 만약에 보낼 수 있으면 15일 이내. 시간은 돈이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중국 시장도 바로 연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단한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 경제 위해서 확실하게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추가적으로 저는 북한 방문했을 때 금강산도 보고, 그리고 개성도 보고, 와, 나라 자체가 참 아름다워요. 한국도 되게 아름다운 나라인데, 근데 너무 많이 개발했잖아요. 지금 계속 개발되고 계속 새로운 고속도로 생기고 그 전기선 어디 가도. 근데 북한은 그냥 한국의 옛날 모습인가? 아름다운 산도 많고 자연 거의 그대로.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 그 북한에 대해서 또 관심 있고, 이 특별한 역사 때문에 제 생각에는 꽤 많은 사람들 이런 관광에 대해서도 관심 생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이 특별한 북한 나라는 만약에 기회만 생기면 방문하고 싶어요. 당연히 지금 저 같은 사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 비싸고, 그리고 비자 받는 게 여러 가지 규칙 때문에 사실 일반 관광 투리즘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그 공장도 만들 수 있어요. 이미 개성 공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거 어느 정도 잘 됐어요. 문을 닫았을 때까지.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어떤 윈윈 시츄에이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에서는 땅 별로 없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오히려 더 넓고 인구는 좀 더 없고, 그리고 사실 지금 많은 한국 업체들 한국에서 더 이상 거의 투자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중국에 대해서 관심 생겼고, 중국 관계는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 베트남 엄청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현대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는 새로운 공장 하나 만들었지만, 그거는 23년이나 첫 한국에서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현대한테. 그리고 삼성도 새로운 몇 년 전까지 거의 모든 핸드폰 모든 걸 다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만드는 게 별로 안 남았어요. 근데 만약에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훨씬 더 가깝고 인건비도 낮고, 그리고 그 사실은 언어 문제도 안 생기고 정말 어떤 윈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약간 일하는 사람하고 땅 북한 많아요. 노하우
하고 투자할 만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인구는 거의 8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거의 독일하고 비슷하고 나라 크기도 좀 많이 커지고, 그래서 정말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는 무시할 수 없고, 근데 이 문제 만약에 해결할 수 있으면 한국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강한 나라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에서 아까도 조금 얘기했는데 요새는 제가 느꼈던 게 특히 젊은 사람들, 우리 왜 통일해야 돼요? 왜 우리 세금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들 위해서 서야 돼요? 어느 정도 그 생각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너무 짧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넓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정치 보면, 나라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큰 그림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국에서는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일자리. 사람들 별로 일자리 없다고. 그리고 옛날에 경제는 아주 잘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 업체들 끝도 없이 공사했어요. 근데 지금 더 이상 당연히 계속 공사하는데, 근데 사실 광주 같은, 제가 사는 전라도 광주에서는 이미 인구보다 아파트 더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계속 아파트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인구는 지금 한국에서 줄이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스톱인데,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건축업체를 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못 찾게 되면, 북한 만약에 통일되면 북한 사람 들어오는 게 또 사실이지만, 근데 북한에서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조금 한국에서 뭐 5포 시대, 뭐 7포 시대, 뭐 그냥 흑수저, 되게 약간 좀 가끔 조금 우울한 젊은 시대, 통일에 대해서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큰 기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돈 내야죠. 나눠야 돼요. 근데 나누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예를 들어서 아까는 독일 그 마셜 플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바로 전쟁 사오는 후 미국 사람 독일에 왔고 도와줬어요. 이런 마음은 있어야 정말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세상 우리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안 좋아요. 뭐 이거 내 거야. 누구랑도 나누고 싶지 않아. 이렇게만 생각하면 당연히 통일 힘들 수도 있고, 근데 더 아름다운, 더 좋은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고. 한국은 제일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고령화이거든요. 지금 사람들 아직 못 느껴요. 왜냐하면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사람들 그 고령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 10년 후부터 갑자기 싹 시작할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그 사실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었어요. 한국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전문가도 만나보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와, 충격 받았어요. 정말 이 고령화 문제는, 제가 어떤 학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이 트렌드가 우리 어떻게 멈출 수 있냐? 그래서 안톤 씨, 모든 젊은 여자, 모든 한국에서 젊은 여자 지금 오늘부터 5.3 아기 평균적으로 낳아야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도 별로 없고, 그리고 결혼해도 아기 낳는 게 또 다음 단계잖아요. 교육 문제, 돈 문제,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커리어 문제.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 고령화 문제는 쉽게 해결하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외국 사람들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한국. 근데 그것도 많은 한국 사람 원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북한 관계는 좋아지면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근데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항상 재미있는 게, 북한 여기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이잖아요. 바로 연결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한 나라였고 똑같은 문화 뭐 지금 우리 문화 많이 틀리지만 근데 뭐 수천 년 동안 같은 문화, 같은 언어 있었는데 근데 신기한 게 북한 학 가르치는 대학교 2개밖에 없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거 사실 저한테 되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 이렇게 가까운 나라, 이렇게 중요한 적이든지 친구이든지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대로 가르치는 뭐 그냥 뭐 어떤 코스가 있는 뭐 대학교 훨씬 더 많지만 근데 정말 북한 전공인 그 2개밖에 없어요, 대학교는. 근데 앞으로는 그 북한 전문가들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통일 언제 될지 뭐 관계 언제부터 좋아질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이 사람들 정말 좋은 일자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북한 전문가는 많이 있어야 관계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아까도 조금 얘기했는데 그 사실 북한 우리 항상 그 김정은 뭐 아니면 김정일 뭐 그 사람들 약간 미친 사람 아니냐? 근데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 어떻게 파트너할 수 있어요? 아까도 조금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김대중 오케이 우리 선샤인 폴리시 우리는 친구하자. 그 다음은 거의 10년 동안 우리는 더 훨씬 더 보수적인 정부가 있었어요. 오케이 더 이상 우리 친구 아니요. 지금 문재인 다시 오케이 우리 다시 친구하자. 근데 지금 뭐 내년 우리 투표 있잖아요. 뭐 그냥 선거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잘 알 수 없잖아요. 지금 보면 내년부터 다시 아니 우리 친구 아니라고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up and down 하면 어떤 그냥 이런 통일 같은 과정 이거는 뭐 4년, 5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롱텀으로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실 한국 그냥 진보적인 보수적인 정부가 있는지 상관없이 북한 폴리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롱텀 관계 만드는 게 어떤 정말 더 좋은 뭐 릴레이션십 만드는 게 되게 어렵고. 근데 한국 문제만 아니도 그 인터내셔널 폴리시, 국제적인 폴리시도 비슷해요. 사실 오바마는 북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어요. 트럼프는 다시 관심 생겼고 관심 다시 없어지고 지금 뭐 바이든 예를 들어서 별로 관심 없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야 누구하고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참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통일하고 이런 큰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떤 롱텀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뭐 한국에서도 주변에 있는 나라 그리고 어떤 영향 줄 수 있는 나라는 스트래티지하고 아이디어가 어떻게 북한하고 해야 되는지 계속 바꾸는 중이라서 쉽지 않아요. 아까 조금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들 많이 걱정하는 게 야 독일 통일 얼마나 돈 들어갔어요. 당연히 이거 지금 40년 전 이야기니까 어느 정도 지금 돈으로 현대적인 금액으로 바꾸면 수천조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 그래서 사람들 그 항상 얘기하는 게 코로나 전에 이런 발표했을 때 항상 야 누가 이런 돈 있어야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코로나 사실 생긴 후 얼마나 많은 돈 들어갔어요. 코로나 파이팅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 문제가 경제 줄이든지 뭐 이런저런 거 사실 그 금액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꼭 필요할 때 그 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북한하고 한국의 차이 사실 서독하고 동독 차이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아마 독일 같은 되게 갑작스러운 통일 여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 우리도 독일 사람 됐었으면 좋겠는데 독일에서 어떤 인스피레이션,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지만 독일처럼 통일하면 여기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천천히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는 게 알지만 근데 통일 보면 천천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약간 마지막인데 여기 볼 수 있는 게 통일은 그냥 사실 1년에서
지도는 바꿀 수 있고 표시판 바꿀 수 있어, 법도 바꿀 수 있어, 뭐 그 돈도 바꿀 수 있지만, 근데 제일 천천히 바꾸는 게 바로 사람 머릿속에서 생각이 바꾸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독일에서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 나이 있는 사람한테는 물어보고, 우리 정말 이제 한 나라 됐어요? 30년 다 됐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어느 정도 50%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50% 우리 정말 한 나라다. 50% 아직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여기는 숫자 보면 젊은 사람 오히려 우리 한 나라이라고 생각해요. 나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 보면 통일 이후 태어났던 사람들 대부분 우리 한 나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시간 계속 지나가면서 아마 30년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우리 정말 완전히 한 나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저는 항상 생각하고, 독일 운이 되게 좋았어요. 우리 운이 좋았기 때문에 빨리 통일될 수 있었고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통일됐어요. 한국도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18년 저는 봤어요. 그 희망 느꼈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람도 열정도 다시 있었어요. 이런 기회 다시 한번 생기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많아요. 근데 코로나처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도 우리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한국 사람들한테 그냥 말하고 싶은 게, 젊든지 나이 있든지 그 통일에 대해서는 그 희망 포기하지 말고 걱정 있는 사람들 좋은 점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한국의 미래도 평화로운 통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톤 슐츠 씨의 유익하면서도 흥미로운 강연이었습니다. 저도 그냥 쏙 빠져 들어가서 들었는데요. 닮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국과 독일의 역사와 그리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까지 아주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분단 문제를 극복한 독일인의 시선으로 본 이야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공감할 수 있고 또 많은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안톤 슐츠 씨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통일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런 통일에 대한 간절함을 담아서 오늘 이 무대도 저희가 이렇게 꾸며봤어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함께 거닐었던 판문점 도보다리를 저희가 작게나마 재현을 해봤습니다. 참 그때 감동적이었죠. 오늘 이 무대 보시면서요, 대한민국을 평화로 물들었던 그날의 역사적인 순간을 되살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정말 아쉽지만 이제 어느새 마지막 순서를 소개해드려야겠는데요. 이분을 소개하자면 참 같은 남자지만 참 셈이 납니다. 왜냐하면 좀 잘생겼고 또 목소리도 좋고 젠틀하고 또 인간성까지 좋으시고 부럽다 진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재다능한 음악적 재능을 지닌 명품 보컬리스트죠. 감미로우면서도 파워풀한 또 목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정동화 씨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동화 씨는 작년 통일부의 음악이 있는 영상 에세이 DMZ 라이브 킬에 출연하셨고요. 그리고 레스 DMZ의 테마곡 I'm DMZ에 참여하셨습니다. 아주 DMZ에 관심이 깊으시고 또 꾸준한 인연을 쌓고 계신데요. 오늘도 역시 이 무대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동화 씨입니다.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만이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끝이 되는 것 너는 아니.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혼잣말로 하시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날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서 눈물이 필요하다고.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만이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것 너는 아니.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혼잣말로 하시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날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서 눈물이 필요하다고.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첫 곡으로 제가 그룹 부활에서 활동하던 때였죠. 예, 부활 11집에 수록되어 있는 친구야 너는 아니, 이혜인 수녀님의 시에 그룹 부활이 음악을 더해서 만들었던 곡인데요. 우리가 길 가다가 보는 아름다운 꽃들, 그 꽃들이 사실은 그 꽃이 피기 위해서 많은 인고의 시간과 눈물이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노래인데, 일단 오늘 너무나 뜻깊고 너무 좋은 주제의 이 공연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DMZ 다큐를 찍으면서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DMZ 주제가를 만들기도 하면서 DMZ라는 공간이 사실 굉장히 생소한 곳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곳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이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통일이 되면 이곳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기대감도 굉장히 가지게 됐었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만큼이나 그 아름다운 꽃처럼 그 인고의 시간들, 너무 아픈 사연들, 이야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제 좀 그 인고의 시간을 버텨낸 그 꽃이 좀 필 때가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노래를 불러봤어요. 네, 친구야 너는 아니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지는 곡은요. 네, 아무래도 가수 정동아로서 가장 최근에 나온 저의 신곡을 그래도 한 번은 들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의 신곡 너의 모습 보내드리겠습니다. 차갑게 돌아서던 너에게 이유를 찾아보지만 눈을 감았던 내 맘속으로 널 바라보던 그날에 난 알 수 없었어. 수많은 다툼이 지나가고 불안한 침묵 속에서 나에게 사랑을 말하던 네 모습을 그때 왜 그렇게 몰랐었는지. 아직 난 너의 시간 속 너의 기억에 살아가. 너만 모르던 너의 모습을 잊지 못했어. 너의 마음과 너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이별보다도 아팠던 사랑 나일 테니까 놓아볼게. 스치는 너의 흔적 사이로 나 혼자 되풀이하던 사랑해 미안하단 그 말 바보처럼 이제 와서 너를 찾고 있나봐. 매일 난 너의 시간 속 너의 기억에 살아가.
감사합니다. 저의 신곡 너의 모습 들려드렸고요. 사실 오늘 그렇죠, 렛츠 DMZ. 제가 참여했던 주제가를 오늘 부를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선곡을 할 수 없게 됐었어요. 예, 근데 언젠가 I am DMZ 부를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김광석 선배님의 일어나, 이 노래를 좀 뭔가 진짜 굉장히 희망차고 뭔가 이제 변화의 어떤 아주 봄바람 같은 그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 같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노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평화를 위한 염원도 이 노래처럼 다시 일어나서 순항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겠습니다. 일어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리듬에 맞춰서 박수. 좋아요.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뜻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날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소리 질러. 좋아요.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다시 크게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한 번 더.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한 번 더. 일어나 봄의 새싹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앵콜이라고요? 네.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앵콜 소리가 들려가지고 빠르게 선회했습니다. 혹시 모를 앵콜곡으로 준비한 이 곡은 코로나 시국이 시작된 후에 저에게 있어서는 좀 큰 의미로 다가왔던 노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느 날 그 영화를 보는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끼고 있어요. 여기 영화 내용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도서관 같은 데서 막 우르르 나오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있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할 게 아닌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 이 세상에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참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흐른 게 아닌데 참 이게 적응이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들려드릴 이 노래는 어떤 회상에 빠지게 하고 개인적으로 음악이 현존하는 유일한 타임머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가 없던 시절, 그때를 좀 회상하면서 부르고 그 시절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노래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네요. 제가 부활해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번에도 생각이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난 생각이 나 너에게 기대었던 게, 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고 있었고, 그땐 난 몰랐지만 넌 홀로 힘겨워하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 아주 오랜 후에야 내가 알 수 있었던 건, 나를 안고 있지만 너도 힘겨워했지. 항상 나에게 웃으며 넌 다가왔지만 나에게 항상 넌 기대고 싶었음을 꿈속에선 보이나봐. 꿈이니까 만나나봐.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 꿈속에만 있는가봐. 힘겨워했었던 날이 시간이 흘러간 후엔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선 보이나봐. 오랜 후에야 내가 알 수 있었던 건, 나를 안고 있지만 너도 힘겨워했지. 항상 나에게 웃으며 넌 다가왔지만 나에게 항상 넌 기대고 싶었던 걸 몰랐기에 꿈속에서 보이나봐. 꿈이니까 만나나봐.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 꿈속에만 있는가봐. 힘겨워했었던 날이 시간이 흘러간 후엔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서 보이나봐. 넌 그런가 봐. 미쳐
잊혀질 수가 없나 봐. 사랑해서 사랑을 해서 그럴 수가 없나 봐. 시간으로 잊혀져 가는 거지만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선 보이나 봐.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적인 모습으로 마지막 무대를 아주 멋지게 장식해 주신 정동아 씨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아쉽게도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지만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했던 평화의 가치와 통일을 향한 염원이 부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까지 잘 전달됐기를 바라면서요. 찾아가는 레츠 DMZ 지역 공감형 공연 두 번째 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될 레츠 DMZ 평화예술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개그맨 김재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